대통령이께서 저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걸로 봅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고 저 배신역적 김무성이하고 등등 저자들을 다시 복당을 시키고 불러들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6.13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참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촛불 난동 때 그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죠.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이었고 누구보다도 법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법치를 잘 아는 사람이면서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고 탄핵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국회 통과된 이후 12월 9일 국회 표결이 찬성 230몇 표로 통과됐죠. 탄핵 가결이. 12월 9일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거짓 가짜 뉴스가 완전히 막 바로 그냥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촛불 집회하고 누구보다도 법치를 잘 알고 있고 한 12월 9일 이후부터는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우매한 민초들도 법을 모르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황교안 전 당시에 그러니까 12월 9일 이후 국회 탄핵 234표로 통과되고 난 이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오로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탄핵은 정당화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가 송구스럽다 말입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뭐가 송구스럽다 말입니까? 예? 뭐가 송구스러운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팩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그런 개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논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칙이 지금 없으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황교안 국무총리님. 국무총리 시절까지만 해도 멘도칼날과 같은 그런 원칙, 이 논리. 그때는 선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칼날이 완전 무뎌져 가지고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원칙이 없으니까 논리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논리를 못 펴냅니다. 자기 스스로의 원칙을 안 세우면 논리가 안 펼쳐져요. 논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고 원칙이 파괴되는, 비켜가는 그런 걸 전략 속에 집어넣으니까 논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정말 적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수를 하든 말을 섞든 알 바 아닌데 우리 애국 국민들이 다 보는 어떤 그런 공간 채널 그런 데 등장해가지고 이 이은주 이런 원수의 여자잖아요. 탄핵 찬성한 완전 전면에 섰던 뼛속까지 좌파잖아요. 이런 자하고 김진태 의원은 말 좀 섞지 마세요. 예? 눈 뒤비집니다 진짜. 전번에 이은주 그 채널에 나가가지고 토크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업 포기하고 2년째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예? 일단은 김진태 의원은 3월 중순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예,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주는 오늘 그 김태우 기자회견장에서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하고 등등 문재인 좌파 정부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했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은주는 그렇게 문재인한테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이 헌법재판관의 이 8대0 대통령 박근혜 파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 그 씹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씹어려 보세요. 예? 이은주 국회의원님. 오늘 김태우 그 기자회견장에서 모두 발언해서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뭐 등등 소위 뭐 이 드루킹 김경수 그 특검한테 뭐 어떤 그 이 수사 압력 지시 뭐 등등 웃자고 저쩌고 뭐 그래봐야 뭐합니까? 그거 윗선까지 올라가봐야 민정수석까지 밖에 더 올라갑니까? 민정수석 자리에서는 민정수석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물론 김태우 이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사안에 이걸 봤을 때 전략적으로 손혜원 건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을 갖다가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그거는 민심을 요동치게 할 수 있어요. 손혜원 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특별한 무슨 물증이 있어서 일어난 겁니까? 최순실이라는 그걸 집어여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그게 포인트였어요. 저 어디 강남에 사는 어떤 뭐 할구지 거시기 한 그런 저런 사람이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은데 국정농단을 했다 하니까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오히려 김태우 사건보다 손혜원 이게 더 문재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이 정서를 갖다가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손혜원 사건은. 이 김태우 건보다도 10배, 100배로 나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김태우 건이 훨씬 더 뭐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김태우는 일반 국민들을 그냥 봤을 때, 김태우 건은 100%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김태우도. 그러니까 어디에 맥을 짚혀가 공개해야 될지를 우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야 그냥 뭐 김태우를 감싸주고 이리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혜원을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의 전두환이 안 나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똥별들만 있으니까, 똥별. 똥별. 제2의 전두환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 당시 때 대통령 권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이 되고 12월 9일 탄핵 가결되고 박근혜 대통령 업무 정지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정지가 돼버리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헌법 판결만 기다리면서 대통령 간져 있는 상태고, 그 대통령의 그 권한은 모두 황교안 총리가 쥐고 있었고, 거기에서 안보실장, 민정수석, 그때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리고 뭐 기무사령관 등등 군대도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장, 도대체 그때 다들 뭐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예? 그 정보력 그거 놔뒀다가 다 어디에 처박아 넣어놨는지.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이 통과 딱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대통령 업무 정지가 딱 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촛불 이 난동, 그리고 거짓 가짜뉴스, 언론 그에 의한 그 논평 등등 완전 극에 치달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그러니까 12월 9일 통과되기 이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입조심들을 그나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정지가 되기 직전까지는. 솔직히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 그 새끼들 그 다 잡혀 들어가는 거나 관심도 없습니다. 천하의 등신 새끼들. 그 대통령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말이야. 현직에 있을 때 좀 지키지.